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은 낡은 진료 기록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래진 종이 위에는 한 연약한 인간의 미래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너무도 잔혹한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게 두 발로 걷는 것조차 평생의 기적일 것이라는 의사의 단호하고도 건조한 선고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무책임한 잉크 자국 하나로 이가 태어난 생명의 숨통을 미리 끊어놓으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오만한 진단서조차 결코 부러뜨리지 못한 무언가가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가난의 무게와 시대의 폭력적인 차별 속에서도 서서히 고개를 쳐댄 절대적인 옥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틈 사이로 숨막히는 절망의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와중에도 말입니다.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묘하고도 불길한 박동이 멈추지 않고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쇳덩이를 다리에 매달고 위태로운 걸음을 구걸해야만 했던 그 작고 가엾은 소녀. 저는 그녀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의 모든 속도를 지배하는 포식자로 군림하게 되었는지 그 소름 끼치는 궤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괴하고도 위대한 변이의 시작은 1940년 미국 테네시의 어느 습하고 버려진 빈민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의 환한 빛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먼저 그녀의 요람을 덮쳤던 바로 그곳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그녀의 핏기 없는 몸은 스스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폐렴과 성홍열은 번갈아 가며 어린 육체를 갉아먹었고 마침내 소아마비라는 악마가 그녀의 왼쪽 다리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다리.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온전히 땅을 딛고 설 수조차 없는 참혹한 몰골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처참한 모습 앞에서는 체념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남겨진 기록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가족의 행보는 세상의 상식을 철저하게 비껴갔습니다. 그들은 병원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 오만한 진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용하고도 은밀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불 아래서 가족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굳어버린 아이의 다리를 끊임없이 주물렀습니다. 의학이 무책임하게 포기하고 떠난 텅 빈 자리를 그들은 피 묻은 집념으로 가득 채워 넣은 것입니다. 그 시각 창밖으로는 온전한 두 다리를 가진 아이들이 마음껏 흙먼지를 일으키며 짐승처럼 뛰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보조기에 갇힌 채 그 잔인한 풍경을 지켜봐야 했던 소녀의 눈빛 속에 무엇이 자라나고 있었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주받은 운명에 얌전히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저 가여운 생명이 허락받은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지독하고도 오만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의 깊은 내면에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이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부서진 다리로 저 밖의 교만한 세계를 모조리 짓밟아 버리겠다는 아주 서늘하고도 명확한 복수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나도 저들처럼 땅을 박차고 달릴 것이다. 누구도 감히 듣지 못하게 속으로만 깊이 삼켜낸 그 말은 결코 어린아이의 허언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세상을 향해 쏘아 올릴 잔혹한 예언의 사막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결코 천사의 온화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등을 돌린 캄캄한 심연 속에서 가장 처절하고 기괴한 형태로 조용히 다리를 틀며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기적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의 형상을 띠게 되는지 저는 그 잔인한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낡은 나사못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육중한 쇳덩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던 그 순간의 섬뜩한 금속섬을 잊을 수 없습니다. 12살 무렵 비로소 보족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된 그녀의 맨발이 조심스럽게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죽어가던 한 인간의 영혼이 다시 거친 숨을 내쉬며 깨어나는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걷게 된 소녀의 다음 욕망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넘어 허공을 향해 주체할 수 없는 힘을 내뿜고 싶어하는 아주 근원적인 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육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농구라는 투박하고 거친 구기 종목에 기괴할 정도로 강박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아이들처럼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뒤엉키는 그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간절한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주홍글씨처럼 새기고 살아야 했던 아이가 운동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이 지점에서 이미 이야기는 충분히 감동적인 결말을 맺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파국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달리기 안에서 불길하고도 이질적인 에너지를 발견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아마비를 극복한 인간의 승리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어 그 너머의 무언가로 변모하는 지극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수준을 넘어 남들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존재로 서서히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변신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폭발을 앞둔 시한폭탄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괴한 공포심을 자아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고난 재능 따위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유라는 단어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온전히 소유해보지 못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서늘하고도 지독한 간절함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달릴 수 있었던 사람과 달릴 수 없었던 그 치읓 같은 절망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은 결코 같은 땅바닥을 딛고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달리기 안에는 전혀 다른 우주가 존재합니다. 그녀에게 달리기는 결코 타인과 겨루는 기록, 경쟁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서진 육체를 증명하고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기괴한 형태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끝난 아이가 아니라는 것. 이 부서진 다리로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세상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지독한 방식으로 증명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격했습니다. 윌마의 그 불길한 재능이 테넷이 주립대 육상팀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만나 어떻게 폭발적으로 꽃피우게 되는지를.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괴수가 깨어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겨우 16이라는 어린 나이에 전 세계적인 도살장과도 같은 1956년 멜버른 올림픽의 피비린내 나는 경쟁 무대에 그녀는 홀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사바이 1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던 그 순간 보조기를 차고 걷던 그 작고 하찮은 소녀가 이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기괴한 호칭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하고 소름 끼치는 존재들의 유일한 공포는 자신의 첫 번째 성공에 체념하며 안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동메달이라는 그 하찮은 성취 따위에 결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더 높은 곳, 더 잔혹한 승리를 맹렬하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동메달이라는 결과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치명적인 장애를 잘 극복한 불쌍한 인간이라는 동정, 어린 꼬리표를 자신의 이름 앞에서 영원히 찢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직 최고라는 잔혹한 증명만이 필요했죠. 우리는 흔히 정상에 오른 자들은 어느 순간 일말의 두려움조차 완전히 증발해버린 완벽한 존재일 것이라고 섣불리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여다본 그녀의 깊은 내면은 정반대의 끔찍한 심연이었습니다. 목표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걸음씩 다가갈수록 그림자는 더 짙고 선명하게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감히 서 있어도 되는 인간인가 하는 지독하고도 서늘한 의심 말입니다. 이 모든 빛나는 영광이 그저 찰나의 거짓된 기적에 불과하다면 어쩌나 하는 근원적인 공포심. 언젠가 다시 그 무겁고 차가운 보조기를 차고 먼지 구덩이에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뼛속 깊은 두려움이 매일 밤 그녀를 덮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멈추지 않고 매일 짐승처럼 트랙을 질주했던 그 기괴한 원동력을 저는 이제야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달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어둠 속을 질주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0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그녀를 놓아 올림픽이라는 처절한 무대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전 세계의 운동선수들이 모여 자신의 얄팍한 기량을 겨루는 평범한 축제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윌마 루돌프라는 한 인간이 전 세계의 심장을 향해 잔혹할 만큼 압도적인 선전포고를 날릴 거대한 심판대였습니다. 100m와 200m 그리고 사바이 100m 계주까지 무려 3개의 금메달을 단숨에 목에 걸며 단일 대회 3관왕이라는 기괴하고도 경이로운 업적을 거침없이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림픽 공식 기록이라는 종이 쪼가리에 박제된 건조한 활자에 불과합니다. 한때 스스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며 버림받았던 소아마비 아이가 오만방자한전 세계를 완벽하게 짓밟고 일어선 순간이라는 진실이 중요합니다. 당시 미국 여성 선수로서의 상징을 넘어 시대의 거대한 아이콘으로 군림하게 된 그 서늘한 내막.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는 타이틀은 그렇게 한 인간에 찢기고 피 흘리던 상처 위에서 가장 화려하고 기괴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는 결코 남들처럼 평범하고 건강한 육체의 일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평생을 지독하게 따라다닌 아픈 기억이었고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이자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저주받은 다리가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관중을 경악과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변모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나약했던 지점이 가장 흉폭한 상징이 되는 그 숨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승선을 찢어밟기듯 통과하는 그녀의 맹렬한 궤적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저 달리기 빠른 선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정된 패배의 운명을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무자비하게 비틀어버린 초월적인 인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마음속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나는 결국 안 될 것이라는 패배주의적인 괴물을 하나씩 은밀하게 사육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든 핏줄이든 세상이 정해놓은 그 알량한 선고들 말입니다. 윌마 루돌프의 폭발적인 질주는 단지 트랙 위에서의 개인적인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너머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마저 남김없이 박살내버린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영광의 트랙 위가 아닌 가장 지독한 현실의 진흙탕 속에서 그 잔혹한 민낯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녀의 행보는 올림픽 금메달 3개라는 그 하찮은 쇳덩어리에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0년 로마에서의 기괴한 승리 직후 고향 클라크스빌에서는 이 거대한 영웅을 기리기 위한 성대한 환영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남부 특유의 역겨운 인종 분리라는 끔찍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죠. 가장 자극적이고 널리 퍼진 가설은 단연 학살설입니다. 정찬민 전원이 원주민이나 스페인 군대에게 몰살당했다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녀의 그 지독한 고집은 클라크스빌 역사상 최초로 흑백이 완전히 통합된 비안 퍼레이드를 강제로 성사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여성사 박물관에 먼지 쌓인 기록들이 그날의 위대한 전복을 낱낱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꿈의 정상 위의 선자들은 대개 그 달콤한 권력에 취해 혼자만의 고상한 박수를 즐기며 안주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빛나는 성공을 결코 개인의 얄팍한 명예 따위로 천박하게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하하려면 흙과 백의 경계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이 땅을 딛고 서야 한다. 자신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오만한 순간조차 홀로 빛나기를 거부한 참으로 소름 끼치도록 거대한 자아의 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라는 잔혹한 경주에서 가장 늦게 출발선을 떠난 자는 영원히 앞선 자들의 등짝만 보며 살아야 한다고 나약하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세상에 세뇌된 끔찍한 패배주의일 뿐입니다. 하지만 윌마 루돌프가 걸어온 그 피비린내 나는 궤적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서늘한 진실을 강제로 주입합니다. 가장 늦게 출발한 자가 결국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 모두를 내려다보는 포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화면 너머의 누군가는 자신의 영혼을 옥죄는 투명하고도 무거운 마음의 보조기를 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원래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그 기만적인 체념에 기대어 숨죽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밀마다 부서진 다리로 써내려간 그 잔혹한 역사는 견고합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진흙탕 같은 절망의 밑바닥이 결코 당신의 마지막 무덤이 될 수는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는 것조차
평생의 저주로 여겨졌던 작고 가여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멸시와 지독한 한계를 무자비하게 박살내고 끝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속도를 지배하게 된 괴물. 그러나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치명적이고 위대한 기록은 초 단위로 측정되는 얄팍한 숫자판 위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세상의 오만한 선고를 받은 자라도 스스로 자기 인생의 결승선을 뒤엎어버릴 수 있다는 그 지독한 믿음. 이것이 바로 멈춰 선자들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는 진짜 감동의 실체입니다. 늦었다고 체념하며 스스로 목을 조르던 누군가에게 오늘 제가 파헤친 이 처절한 실화가 작고도 날카로운 균열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짜 속도는 남들의 시선 따위가 감히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게 출발한 자가 가장 위대한 결승선을 통과한다는 진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그 흔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의 다음 추적에 동참하십시오.